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하던 70대의 한 남성분이 우연한 기회에 전립선 검진을 통해서 초기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립선 암 진단에 크게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립선 암은 나이와 밀접한 만큼 중년 이후의 남성이라면 전립선과 관련된 질병에 관심을 갖고 증상 등을 평소에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남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한규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전립선 암은 정말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나요? 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다른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소변을 자주 보고 줄기가 약하고 소변 시 통증을 동반하는 이런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아주 비슷해서 전립선 암을 조기 진단하는데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 시에는 허리나 등, 골반 등의 통증이 있기도 하고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병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증상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면 진단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서는요,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 미국에서는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서는 최근 검진 시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PSA 검사가 있는데요. 50세 이상에서는 매년 전립선역에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암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반드시 직장 수지 검사와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전립선 암의 조기 진단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의 검사에서 의심 소견이 있으면 전립선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앞에 세 가지 검사로서 전립선 암의 진단이 거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의심 소견이 있으면 확진을 위해서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되면 그 전립선 암의 전이와 병기 결정을 위해서는 CT, MRI, 방사성 동연소 볼 주사 사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암은 혈액을 통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로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에서 정상 수치는 얼마이고 또 수치가 높으면 모두 다 전립선 암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PSA는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특이 단백질로서요,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전립선 암 이외에도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이런 다른 전립선 질환에서도 PSA가 올라갈 수 있고요. 급성 요폐나 전립선 마사지 등에서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개 2.5 나노그램 퍼센트로 보고 있고요. 4 내지 10 나노그램 퍼센트에서는 약 한 15%, 10 내지 20 나노그램 퍼센트에서는 30% 정도에서 암이 발견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조기 발견이나 예후 판정, 재발 유무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진단하기가 어려운 만큼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치료 방법은 주로 진단 시의 병의 진행 상태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조기에 발견 시는 수술 등의 완치를 위한 치료법을 주로 선택을 하고요. 진단이 늦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보조적인 치료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수술은 환자가 10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고 암세포가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완치를 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요.
암이 전립선 피막을 조금 넘었더라도 골반 림프절에 미세한 저림만 있고 환자의 상태가 양호해서 수술에 따른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 시 주로 하복부나 회음부의 절개를 통한 방법을 이용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합병증도 아주 적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술로 전립선을 제거했을 경우에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수술 술기의 발전과 획기적인 수술 기계의 개발로 인해서 수술로 인한 환자의 육체적인 부담이나 합병증은 괄목할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어떤 것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주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술 후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합병증은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입니다. 요실금은 전립선 직하부에 있는 요도 간략근의 손상에 의한 것이고 성기능 장애는 수술 시 골반 신경의 손상에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술 환자의 약 한 90% 이상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후유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수술을 피할 수만도 없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수술 직후에 환자들을 가장 당혹해 하는 것은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입니다. 요실금은 치골 미근 운동하고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대개 3개월 이내에는 80%, 1년 내에는 90%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성기능 장애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1, 2년간 약물을 사용하면서 기다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전립선 특이 항원치를 검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병의 근원, 비만이 전립선 암 발생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더불어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가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골반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비뇨기 질환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두 발바닥을 모아 뒤꿈치를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양손 깍지 껴 발끝을 잡아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자, 양쪽 무릎을 천장을 향해 들었다가 바닥으로 지그시 골반을 열어줍니다. 천천히 아래 위로 20회 반복하셨다가 자, 20회가 끝나시면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높여서 아래 위로 빠르게 흔들어 주세요. 자, 마지막 20회 때 무릎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시며 한 번 더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손 풀고 제자리 돌아와 이완합니다.